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저는 조정욱입니다. 매주 월요일 8시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도 역시 많은 신규 상장들이 상장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번 주는 무려 이제 4종목이나 상장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상장주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2016년도 현재 신규 상장한 종목은 한 15개 종목 됩니다. 근데 작년 같은 경우하고 비교를 해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맘때쯤에 한 8개 종목이 신규 상장이 됐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15개 종목밖에 안 나왔지만 작년하고 비교해보면 절대 느린 속도는 아니고요. 작년 11월, 12월과 한번 비교를 해보면 작년에 하반기, 특히 11월과 12월에 35개 종목이 쏟아졌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3월과 4월, 5월, 6월 계속 10개 이상의 기업들이 청구서를 지금 접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더욱더 많은 신규 상장 종목이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더욱더 많은 종목들을 여러분한테 공모주 분석을 해드릴 수 있기를 저도 이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내용 들어가기 전에 잠깐 온라인 방송 참여도를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인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채팅방 접속 방법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포털 사이트에 와우4989나 와우넷을 검색하셔서 사이트로 들어오시면 사이트 내에 채팅방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모바일로도 이용이 가능한데요. 대박내라는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셔서 채팅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채팅방 내에서 생방송 시청도 가능하니까요. 이제는 어디서든 저희 정해주식 4989와 함께 해주세요. 자, 오늘은 조종욱의 머니볼 시간입니다. 신규 상장주를 전격적으로 분석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이 이어질지 스튜디오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IPO 골든 위크라고 해도 표현을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수요일부터 목요일, 금요일 연 이어서 한 4종목이 줄줄이 지금 신규 상장 예정에 있는데요. 잠깐 화면을 한번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번 주 신규 상장 예정 종목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6월 22일 수요일 날은 아렌투 테크놀로지가 상장 예정이 있고요. 그리고 23일 목요일에는 녹십자 랩셀과 ST팜이 상장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해성 DS가 상장 예정에 있는데요. 공모가 같은 경우에는 아렌투 테크놀로지는 5,800원에 결정이 됐고요. 최근 공모주 시장 분위기가 상당히 괜찮은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거를 증명하듯이 기관 경쟁률은 570대 1로 상당히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청약 경쟁률은 더 뜨거웠는데요. 1433대 1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관 참여 건수도 653건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아렌투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렇게 적은 기업이지만 공모주 시장 분위기가 상당히 좋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녹십자 랩셀과 ST팜 같은 경우에도 기관 경쟁률이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녹십자 랩셀 같은 경우에는 733대 1이었고요. 그 다음에 ST팜 같은 경우에는 717.1이었습니다. 청약 경쟁률도 상당히 뜨거웠는데요. 녹십자 랩셀 같은 경우에는 800대 1, 그리고 ST팜 같은 경우에는 236대 1로 상당히 뜨거웠고요. 기관 참여 건수를 보시면 상당히 놀라운 숫자가 나왔는데요. 녹십자 랩셀 같은 경우에는 924건, 그리고 ST팜 같은 경우에도 955건이 나와서 거의 모든 기관들이 참여를 했다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성 DS 같은 경우에는 녹십자 랩셀과 ST팜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낮았지만 그래도 기관 참여 건수가 460건이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선방했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이고요. 이제 그러면 좀 더 개별적으로 기업 들어가서 자세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RN2 테크놀로지인데요. RN2 테크놀로지는 주당 공모 희망가액이 5,100원에서 5,800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공모시장 분위기가 좋다 보니까 공모가 상단에 5,800원에서 공모가가 결정이 되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녹집자 랩셀과 에스트판 같은 경우에는 상단을 훨씬 뛰어넘는 가격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분위기가 상당히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수요 예측 결과를 조금 자세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예측 결과를 보시면 참여 건수는 653건이었고요. 예, 단순 경쟁률을 보시면 570대 1이었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조금 상당히 작은 기업인데 기관들이 관심이 좀 많았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약 경쟁률인데요. 청약 경쟁률에서는 무려 1433대 1을 기록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종목은 경쟁률은 이렇게 뛰어나지만 워낙 시가총액이 적은 기업이라서 우리가 이렇게 착시 현상이 좀 일어날 수가 있고요. 증거금은 한 5,570억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그 1433대 1은 그 안트로젠에 의해서 두 번째로 높은 경쟁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상당히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이 RN2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하는 케이스인데요. 우선 유통 물량 규모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통 물량 규모를 보시면 지금 300만 주 정도 유통이 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공모가를 곱해버리면 우리가 공모가 기준 유통 물량 규모를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177억 정도의 규모라고 보시면 되고요. 상당히 유통 물량이 적습니다. 여기 보시면 상장 초기 여러 VC들이 보이는데요. 이 VC들이 상장 첫날부터 매도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 규모는 177억이고요. 충분히 이 정도 규모는 유통 물량을 소화할 수 있는 규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조금 우려스러운 게 보이는데요. 이 VC들이 1개월 뒤에 또 이렇게 유통 물량이 상당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RN2 테크놀로지의 공모를 받으신 주주님들은 과거에 2015년도 이전 상장한 케이스와 이 VC들이 유통 물량 규모를 자세히 보시면서 상장 첫날 좀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럼 여기서 작년에 이전 상장한 종목들을 한번 사례를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이전 상장한 종목들은 총 8개 종목이었습니다. 이 8개 종목이었는데 지금 RN2 테크놀로지와 좀 가장 유사하다고 지금 생각되는 종목은 한 베셀과 작년 6월 달과 8월 달에 상장한 베셀과 칩스 앤드 미디어 정도인데요. 우리가 여기서 좀 봐야 될 점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전 상장한 종목들은 평균 공모가 대비 평균 상승률이 상장 첫날 10%에 불과했습니다. 저희가 최근 과거 5년간 평균 상승률은 34%에 비교하면 좀 상당히 작은 지금 상승률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제가 조금 왜 이럴까 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요. 이런 점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코넥스 종목들은 이미 지금 거래량이 적지만 거래가 되고 있죠. 그래서 정해진 공모가보다는 조금 많이 높게 시작하는 경우는 과거 사례를 보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RN2 테크놀로지 청약하신 분들은 꼭 이 점을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과거 사례를 봤을 때 좀 많이 50%, 60%, 70% 이렇게 시초가가 공모가 대비 떠서 시작한 경우는 없었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베셀과 칩스 앤드 미디어 사례를 좀 참고를 하셔야 되는데요. 잠시 HTS 한번 보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신규 상장을 했는데요. 공모가 대비 엑셀 화면을 잠깐 보시면 49% 떠서 시작을 했고요. 공모가는 9,000원이었습니다. 근데 떠서 시작을 했지만 상장 이후에
거의 반토막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물량을 소화하고 올린 모습을 보이는데요. 자, 우리가 이전 상장한 종목들은 이런 처음에 초기에 상장 이후에 많이 하락한 다음에 오르는 패턴이 많이 나온다는 걸 꼭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또 두 번째 사례를 한번 보시겠는데요. 칩스앤미디어 사례인데요. 여기 칩스앤미디어 사례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상장 이후 거래량이 터지면서 역시 한 2주간 급락이 나옵니다. 급락이 나온 다음에 유통 물량을 소화한 다음에 이렇게 크게 슈팅이 나온 사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유독 이전 상장한 업체에서 이런 모습이 자주 나타나는데요. R&2 테크놀로지도 만약에 지금 경쟁률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이 우호적이기 때문에 만약에 시초가로 많이 떠서 시작한다면 꼭 과거 사례를 한번 참조해서 매매 대응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종목으로 이제 가겠는데요. 가기에 앞서 잠깐 온라인 방송 참여도를 한번 확인해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저인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오늘 조정욱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R&2 테크놀로지 기업 분석 이어지고 있는데요. 대표님에 대한 의견과 질문들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 대표님께서 머리를 자르셔서인지 대학생 같다고도 해주시고 참 깔끔해 보인다고 이렇게 칭찬도 올라오고 있고요. 질문들도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개인생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4개의 종목 중 일반 투자자가 시초가에 투자할 경우 가장 안정적으로 좋은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은 어떤 것일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다음 질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민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R&2 테크놀로지가 큰 기업은 아닌데 기관들이 관심을 많이 가졌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있을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질문 들어봤습니다. 스튜디오 연결해서 답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 감사드리고요. 우선 R&2 테크놀로지 먼저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기업은 매출이 100억밖에 안 됩니다. 근데 기관이 지금 관심이 지금 쏠렸거든요. 첫 번째 이유는 지금 공모주 시장이 좋은 겁니다. 녹십자 랩셀도 그렇고요, 앱스티팜도 그렇고요, 지금 해성DS도 그렇고요. 성공적으로 지금 IPO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주 분위기가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 R&2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지금 기술력도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한 회사거든요. LTCC 기술을 기반으로 한 세라믹 소재를 개발하는 회사인데요. 상당히 기술력을 높게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시초가를 말씀을 드렸는데 신규 상장주는 시초가 매수하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변동성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아주 확실한 경우만 시초가 진입을 좀 고려를 하셔야 되는데요. 만약에 제가 이 종목 중에서 굳이 시초가를 노려본다라고 하면 제 생각엔 녹십자 랩셀과 엑스팜은 조금 많이 떠서 시작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많이 떠서 시작하면 좀 위험하고요. 해성DS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바이오 업체 엑스팜과 녹십자 랩셀에 좀 밀려서 경쟁률이 낮았는데요. 그런 반면에 조금 공모가 부근에서 시작할 확률이 높아 보이고요. 그렇다 그러면 해성DS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종목이고요. 코스피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작년 사례를 보면 아이컨트롤스나 AJ네트워크스나 LIG 넥슨이나 이런 종목들이 상장 첫날 양봉이 나오면서 기관 수급이 유입되면서 크게 슈팅이 나온 사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런 거를 수급 매수법이라고 하는데요. 만약에 지금 말씀드린 해성DS도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 그러면 해성DS가 조금 더 유리해 보이지 않을까 싶고요. 녹십자 랩셀 같은 경우에는 60% 이상만 떠서 시작하지 않는다 그러면 장중에 일시적으로 상한가 진입도 한번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자세한 사항은 제가 온라인 방송에서 말씀드리고요. 일단 한번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녹십자 랩셀과 앱스티팜인데요. 녹십자 랩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공모가 밴드가 13,600원과 15,900원인데 너무나 인기가 있어서 이 밴드를 초과해서 공모가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8,500원에 결정이 됐고요. 참여 건수는 무려 924건이었습니다. 예, 경쟁률은 무려 733대 1이었고요. 저는 여기서 과연 이런 경쟁률과 참여 건수와 이런 거 확약 비율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어느 정도 시초가, 상장 첫날 시초가 상승률을 어느 정도는 예측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과거 사례를 보시면 참여 건수가 900건이 넘은 그런 업체들은 주로 바이오 업종이었는데요. 뭐 코아스템이라든지 뭐 파마 리서치라든지 이런 종목이었는데 이런 종목들은 대부분 상장 첫날 더블 시초가로 시작을 했습니다. 따라서 참여 건수도 높기 때문에 기관 경쟁률도 높기 때문에 우리 녹십자 랩셀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변수도 있습니다. 변수도 있지만 큰 문제만 없다, 이변이 없다라고 하면 공모가 대비해서 좀 상당히 높게 시작할 가능성이 높게 지금 보고 있고요. 청약 경쟁률도 800대 1이었고요. 증거금은 무려 2조 9천억이 돈이 몰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 관심이 상장 초기 집중이 나면 초기에 오버슈팅이 나올 가능성도 상당히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통 물량 측면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녹십자 랩셀 같은 경우에는 에스티팜하고 비교해 봤을 때 공모가 기준 시총 규모가 2천억이 약간 안 됩니다. 에스티팜 같은 경우에는 5천억이 넘거든요. 따라서 에스티팜보다는 조금 몸집이 가볍다. 그래서 상장 초기 관심이 집중되면 조금 멀리 오버슈팅이 나올 가능성을 높게 저는 보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는 에스티팜인데요. 에스티팜은 이게 동아제약입니다. 동아제약. 여기 보시면 동아제약 마크가 보이죠? 예전에 삼천리 제약을 흡수 합병해서 이제 에스티팜이라고 회사를 명을 만들었는데요. 자, 이 회사 역시 공모가 밴드는 24,000원과 27,000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당히 기관한테 인기가 있었기 때문에 공모가 밴드를 넘어버리는 29,000원에 결정이 됐고요. 여기서 참 신기한 게 하나가 발견이 되는데요. 확약 비율인데요. 확약 비율이 무려 이제 60%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관에서 청약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60% 이상이 확약을 걸었다는 얘기죠. 그만큼 이 종목을 좋게 본다라고 반증을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수요 예측 참여 건인데요. 건수는 무려 955건이었습니다. 즉 올해 최고였고요. 작년 통합해도 거의 손가락 3번째 안에 드는 건수였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대부분의 기관들은 다 참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쟁률도 7대 1이었고요. 상당히 높은 경쟁률을 달성을 했고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확약 비율도 60%로 상당히 높은 그런 결과치가 나왔습니다. 개인 경쟁률에서는 236대 1로 조금 낮은 수치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종목은 시가총액이 공모가 기준으로 5천억이 넘기 때문에 증거금은 3조 2천억 이상이 나왔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녹십자 랩셀보다 더 증거금이 많이 거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커서 좀 경쟁률이 좀 낮아 보이지만 상당히 성공한 경쟁률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자, 유통 물량 규모인데요. 유통 물량 규모는 775만 주 정도로 이걸 공모가 기준으로 환산하면 한 2,249억 정도가 됩니다. 따라서 조금 이 부분에서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이 에스티팜을 이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좀 알아봐야 되는데요. 이게 원료의약품을 만드는 회사인데 녹십자 랩셀과는 좀 다르게 이 회사는 좀 과거 사례를 좀 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장 유사한 회사가 종문당 계열의 경보제약이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시총 규모가 조금 비슷하게 상장한 회사가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라는 회사가 있었거든요. 그럼 이 회사의 상장 이후 흐름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한번 HTS로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 회사인데요. 공모가 대비 200%가 떠서 더블 시초가로 시작을 해서 상당히 과열이 됐지만 이후에 주가 흐름은 좀 안 좋았습니다. 너무 좀 과열이 됐던 부분이 있죠. 그리고 경보제약도 한번 볼까요? 경보제약을 한번 보면 지금 현재 에스티팜하고 가장 유사한 회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경보제약도 역시 더블 시초가로 시작을 했지만 상장 이후
상당히 큰 폭의 주가 하락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경보제약은 시가총액이 4천억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ST팜이 아무리 지주사 동아제약, 동아홀딩스, 소시오홀딩스의 지주사 키플레이어라고 하지만 그런 장점을 갖고 있지만 경보제약과 이렇게 홀로 가기에는 조금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아직 경보제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총이 4천억이 안 되기 때문에 비슷한 회사지만 그래서 요거는 반드시 좀 참조를 해야 되고요. 반면에 녹십자 랩셀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부분이 없고 장외 가격이 높기 때문에 녹십자 랩셀은 조금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 그러면 진행을 한번 해보겠는데요. 자, 이제 마지막 한 종목이 나왔습니다. 자, 해성DS인데요. 자, 해성DS는 좋은 회사긴 하지만 상장 시점이 조금 안 좋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녹십자 랩셀과 ST팜하고 같이 상장한 게 상당히 큰 악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해성DS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선방을 했는데요. 상당히 좋은 회사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모가는 12,000원과 15,000원 사이인데요. 공모가 하단 12,000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인기가 조금 없었다는 얘기고요. 아무래도 자금이 바이오 회사인 녹십자 랩셀과 에스팜으로 몰렸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참여 건수는 나름 460건으로 선방을 했고요. 경쟁률은 188대 1로 선방을 했습니다. 공모주 시장이 상당히 좋다는 걸 의미하고요. 또 이런 측면도 있을 겁니다. 해성DS가 공모가를 산정할 때 작년 실적을 가지고 선정한 게 아니라 올해 1분기 실적 가지고 곱하기 4를 해서 공모가를 선정을 했거든요. 따라서 이런 부분에서 공모가가 약간 좀 비쌀 수도 있다. 이런 시각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의무 확약 비율은 조금 낮았고요. 하지만 개인 경쟁률에서도 나름대로 158대 1로 조금 선방을 했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거 사례를 보면 이런 경쟁률이라든지 확약 비율이라든지 참여 건수를 보면 이런 것들이 높은 수치가 나왔을 때 많이 상장 초기에 떠서 시작하는 관련성을 보였는데요. 해성DS 같은 경우에는 아쉽게도 이 수치가 낮았기 때문에 조금 관련성은 낮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해성DS는 코스피 신규 상장이고 상장 초기 공모가 부근에 시작하게 된다 그러면 수급 매수법으로 아까 질문하셨던 거 시초가 매수로 접근해 본다 그러면 이 종목이 가장 괜찮아 보인다. 다만 상장 첫날 양봉일 때만 접근해야 되고요. 음봉일 때는 절대로 접근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 유통물량 규모인데요. 자, 유통물량 규모는요. 계양전기가 최대 주주로 갖고 있고요. 규모는 976만 주 정도 됩니다. 계양전기가 최대 주주이기 때문에 최근에 계양전기 주가 흐름이 어떨까요? 이거 잠깐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양전기. 자, 이 계양전기는 해성DS 최대 주주고요. 보통 해성DS가 신규 상장 신청서를 접수하면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상장이 걸리는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최근에 급박하게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자회사격인 해성DS 상장 기대감으로 오른다고 볼 수 있고요. 이런 사례는 상당히 많고요. 이런 식으로 종목 발굴 가능하고요. 발굴했을 때 성공 확률도 제가 분석에 의하면 상당히 성공 확률이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잠깐 여기서 퀴즈 한번 확인해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퀴즈 시간입니다. 오늘도 재밌게 준비해봤으니까요. 많이 참여해주세요. 자, 오늘의 퀴즈는 조정욱 대표가 집중하는 주식의 매매 시점과 관련 있습니다. 기업이 IPO를 통해 공인된 매매 대상으로 주식시장에 등록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상장, 2번 삼겹살을 콕 찍어서 쌈장입니다. 오늘도 재밌게 준비해봤어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와우4989 사이트 내 자유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퀴즈였습니다. 네,
예, 퀴즈 잘 들었고요. 자, 그럼 제가 이제 오늘 한번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무려 4종목이 신규 상장돼서 나오는데요. 아렌트 테크놀로지가 첫 번째 타자고요. 그 다음에 녹십자 랩셀, ST팜, 그리고 해성 DS 입니다. 자, 4종목 모두 상당히 괜찮은 회사가 한꺼번에 지금 쏟아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좀 부족합니다. 시간이 좀 제한이 돼 있어서. 따라서 조금 더 이 종목들의 자세한 투자 전략은 제가 매일 오후 3시 온라인 방송에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 방송에서 좀 더 자세한 투자 전략을 들으실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시청자 여러분, 저는 여기서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주식 4989는 내일 밤 8시에 다시 찾아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프로그램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탈모닷컴에서 드리는 탈모 방지 샴푸 TS 샴푸를 선물로 드립니다.